서기 1세기 지중해를 정복한 로마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막대한 부는 도시를 찬란하게 물들였고 로마 시민들은 그 풍요의 정점에서 향락을 즐겼습니다. 10시간이 넘도록 이어지는 연애 진귀한 음식들이 끊임없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심지어는 더 많은 음식을 맛보기 위해 스스로 토하는 기괴한 문화 볼로미토리움까지 성행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고 로마는 인류 문명의 정점인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함 속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쾌락과 사치가 일상이 되면서 로마는 서서히 내부로부터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풍요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부패와 도덕적 해이를 외면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K-컬처의 물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의 밤은 휘황찬란한 마천루의 불빛으로 빛나고 전 세계는 우리의 문화와 기술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 민족은 이제 경제 대국을 넘어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러나 이 찬란한 성공의 이면에는 로마의 그것과 놀랍도록 닮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보여주기와 사치가 성공의 척도가 되어버린 과시 문화가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끊임없이 타인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고 고급 외제차나 명품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욕망이 만연합니다. 우리는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화려한 지표와 눈부신 경제 성장에 취해 공동체의 붕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풍요가 가져다준 안락함 속에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로마의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 화려함은 진정한 번영인가 아니면 당신을 파멸로 이끌 독인가? 서기 2세기 말 로마 제국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이후 로마의 확장은 멈춰섰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지 않으면서 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이었던 노예 유입이 급감했습니다. 노예는 로마 사회의 가장 값싼 노동력이었으며 농업, 광업, 건설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존재였습니다. 새로운 노동력이 공급되지 않자 로마의 경제 시스템은 서서히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노예 스스로의 출산율마저 급감했다는 점입니다. 노예 제도가 지속 불가능해지면서 로마는 생산 인구 자체를 잃어가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한때 거대했던 로마 제국의 심장이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제국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내부의 문제에 허덕이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인구 소멸이라는 전대미문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복 전쟁의 중단이 로마를 멈췄듯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저출산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매년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는 급감하고 경제활동을 할 젊은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한 노동력의 상실은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밑바닥부터 갉아먹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며 젊은 세대의 부담은 날마다 가중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노예 부족이 2000년 후 오늘날 한국의 인구 절벽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노동력이 사라진 제국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성장 동력이 멈춘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로마의 역사는 우리에게 명확히 경고합니다. 멈춰버린 엔진으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당신의 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로마 공화정 말기 로마 사회의 근간이었던 중산층 자영농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영웅들과 소수의 귀족들은 정복 전쟁에서 얻은 막대한 부를 이용해 광활한 대토지, 즉 라티푼디움을 독점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농사짓던 자영농들은 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빚 때문에 자신의 땅을 빼앗겼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은 도시로 몰려들어 빈민이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던 중산층이 사라지면서 로마 사회는 극심한 양극화에 시달렸습니다. 소수의 대지주와 다수의 빈민으로 나뉜 사회는 활력을 잃었고 내부 갈등은 격화되었습니다. 부와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공화정의 이상은 퇴색하고 제국의 기반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부동산은 이제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계급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척도가 되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은 평범한 이들에게는 넘볼 수 없는 성벽이 되었고 자산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려는 이들과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M4 세대가 된 청년들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정직한 노동의 가치가 무시되고 오직 부동산만이 부를 축적하는 유일한 수단처럼 인식되면서 젊은 세대의 근로 의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라티푼디움 문제가 오늘날 우리의 부동산 계급 사회로 재현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자산이 소수에게 집중될 때 그 국가의 활력은 사라집니다. 로마가 보여주었듯 사회의 허리가 끊어진 국가는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떤 미래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로마의 귀족들은 더욱 강렬한 미각적 자극을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배가 불러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면 볼로미토리움이라는 구토실에서 구토제를 먹고 속을 비워 다시 연애를 즐겼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맸고 쾌락에 탐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자극은 뇌를 마비시켰습니다. 자극에 절여진 로마인들은 더 이상 국가의 미래나 철학적인 가치,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장의 쾌락과 만족만이 그들의 사고를 지배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사라지고 순간적인 즐거움에만 몰두했습니다. 로마는 쾌락의 늪에 빠져 서서히 정신적인 무력감에 젖어들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현대판 구토 연애를 벌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4시간 끊이지 않는 숏폼 콘텐츠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자극적인 영상들은 우리의 뇌를 즉각적인 도파민으로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수많은 정보를 소비하고 좋아요와 팔로우 숫자에 일희일비하며 타인의 시선에 갇힙니다. 배달 앱을 통해 언제든 자극적인 음식을 주문하고 미식의 끝을 향한 탐닉은 멈출 줄 모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도파민에 중독되어 긴 호흡으로 사유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고민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얕고 즉각적인 만족에만 매달리면서 깊은 고민과 성찰의 시간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로마가 쾌락의 끝에서 무력해졌듯 우리도 디지털 쾌락과 자극의 끝에서 허무함과 무력감을 느끼지는 않을까요? 자극의 끝은 허무와 파멸입니다. 우리는 이 디지털 시대의 중독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 제국의 말기 로마 시민권은 더 이상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나 희생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로마 시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회피했고 군대는 점차 게르만족 용병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피로 지켜야 할 조국을 돈을 받고 고용한 이방인들에게 맡기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되라는 이기주의적인 사고가 만연해지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은 사라지고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각자도생의 논리가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사적인 이익에만 몰두했고 공동체 의식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내부 결속이 무너진 로마는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멸망시킨 것은 게르만족의 칼이 아니라 로마인의 이기심과 공동체 의식의 상실이었다는 뼈아픈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극심한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나만 아니면 되라는 각자 도생의 논리가 지배적입니다. 국가의 위기보다 나의 손해를 더 두려워하고 서로를 향한 혐오의 칼날을 세우며 분열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득권 세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특정 성별이나 지역에 대한 편견과 혐오는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붕괴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마치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내부적인 분열과 불신으로 인해 스스로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는 우리에게 명확히 경고합니다. 내부 결속이 무너진 공동체는 외부의 어떤 위기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로마를 멸망시킨 것이 게르만족의 칼이 아니라 로마인의 이기심이었듯이 우리 사회를 무너뜨릴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혐오의 시대를 넘어 다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로마 제국 말기 제국은 급격한 기후 변화라는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소빙하기로 불리는 한랭화 현상으로 인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식량난이 심화되었습니다. 곡창지대였던 북아프리카와 이집트에서도 생산량이 감소하며 로마 시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살기 위해 북방 민족들이 로마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혹독한 추위와 식량난에 시달리던 게르만족 등 북방 민족들은 로마 제국의 풍요로운 땅을 찾아 대규모로 이주해 왔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인구 대이동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었고, 이는 로마 제국의 국경 방어를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적 몰락과 인구 이동이라는 복합적인 위기 앞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뼈아픈 역사였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라는 예고된 재앙 앞에 서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 예측 불가능한 폭우와 가뭄은 이미 식량, 물가 상승했고 인플레이션과 대규모 재난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미세먼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구조 전환에 실패하고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로마처럼 예기치 못한 환경적 몰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로마를 덮친 혹독한 추위처럼 21세기의 기후 위기는 우리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경고는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이 경고에 귀 기울이고 있을까요? 로마의 역사는 우리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연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파멸뿐이다. 지금 당신의 문명은 어떤 길을 택하고 있는가?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로마라는 정치 체제는 멸망했지만 로마의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로마가 남긴 보이지 않는 유산은 1000년을 넘게 살아남아 유럽 문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로마법과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그리고 기독교 문화입니다. 로마법은 근대 법체계의 기반이 되었고, 로마의 행정 기술은 이후 유럽 국가들의 통치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독교는 로마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며 서구 문명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번영과 군사력은 결국 사라졌지만 로마가 인류에게 남긴 정신적 유산과 체계는 인류 문명의 진보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로마는 우리에게 국가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남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라고 말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놀라운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고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물질적 성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려면 이러한 물질적 성과를 넘어 세계가 존중할 만한 한국적 가치와 성숙한 민주주의라는 정신적 유산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어떤 문화를 세계에 전파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사회를 건설하며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와 첨단 기술을 융합하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숫자로 된 경제력은 사라질 수 있지만 정신적 가치와 이념은 시대를 넘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후대에 어떤 대한민국을 남겨줄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로마가 남긴 것처럼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위대한 정신적 유산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찬란했던 제국은 수백 년에 걸친 내부적 부패와 구조적 결함이 쌓이고 쌓여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풍요에 취해 공동체의 문제를 외면했고 노동력이 고갈되었으며 중산층이 붕괴되어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자극에 탐닉했고 시민의식을 잃어버린 채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심지어 기후 변화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멸망 원인은 남타시 민족의 침입이 아니라 내탁구조적 모순과 내부 부패였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통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로마와 달리 기록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몰락을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배울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문제, 극심한 불평등, 그리고 끊이지 않는 갈등은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로마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로마의 비극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비극적인 클리셰를 우리 스스로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전철을 밟을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개척할지. 공동체의 문제를 직시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금 행동한다면 대한민국은 로마와 다른 더욱 성숙하고 위대한 길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로마의 경고는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